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달이 누군가 만든 인공 구조물일지도 모른다는 우주선 달 가설을 이야기했었죠. 하지만 오늘은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누군가 달을 뚝딱 만들어서 가져다 놓은 게 아니라 지구와 달이 애초에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설계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70억 인구가 아등바등 살아가는 이 지구가 사실은 거대한 우주적 실험실의 배양엽시라면요? 오늘 이야기는 과학적 이론인 시네스티아에서 시작해 인류의 존재 이유를 묻는 금기된 토론으로 이어집니다. 달의 미스터리 2부, 설계된 우연, 그리고 사육장 지구입니다. 그동안 달의 탄생을 설명하는 가장 유력한 이론은 거대 충돌설이었습니다. 화성만한 행성 테이아가 원시지구와 쾅 하고 부딪혀서 달이 됐다는 거죠. 하지만 이 이론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구와 달의 성분, 특히 동위원소 비율이 너무나 똑같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두 천체가 부딪혔다면 서로 다른 흔적이 섞여 있어야 하는데 달은 그냥 지구의 복제판 같았거든요. 그래서 등장한 충격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시네스티아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엄청난 고에너지 충돌로 지구가 완전히 녹아버리다 못해 증발합니다. 그 결과 지구는 둥근 행성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도넛 모양의 뜨거운 암석 증기 구름이 되어버립니다. 이 상태를 시네스티아라고 부릅니다. 이 거대한 증기 도넛 안에서 지구가 식으며 중심을 이루고 바깥쪽에 증기가 뭉쳐서 비 내리듯 쏟아지며 달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즉, 달은 지구라는 어머니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 만들어진 완벽한 분신이라는 거죠. 소설 같은 소리 아니냐고요? 과학자들은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실험실에서 우주를 재현합니다. 여기 길이가 수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대포가 있습니다. 바로 초고속 충돌 실험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작은 발사체를 초속 7km, 시속으로 따지면 25,000km가 넘는 속도로 쏘아 올립니다. 행성이 충돌하는 순간 발생하는 엄청난 압력과 온도를 실험실 안에서 재현하는 거죠. 이 데이터를 통해 우리는 지구가 액체를 넘어 기체 상태, 즉 증기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에서 과학자들은 기묘한 사실을 하나 더 발견합니다. 지구가 완전히 증발해서 달과 섞이려면 충돌 각도와 속도가 기가 막힐 정도로 정교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만 빗나가도 달은 생기지 않거나 지구는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마치 누군가 우주라는 당구대에서 큐대를 잡고 정확한 힘과 회전을 주어 샷을 날린 것 같지 않나요? 여기서부터 소름 끼치는 논쟁이 시작됩니다.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설계일까요? 증거는 또 있습니다. 2020년 12월 14일, 밤하늘을 가르는 거대한 화구가 관측됩니다. 과학자들은 떨어지는 파편의 궤적과 속도를 역추적합니다. 마치 총알 자국을 보고 저격수의 위치를 찾듯 우주에서 날아온 파편들을 분석하면 과거 태양계에서 어떤 충돌이 있었는지 알아낼 수 있죠. 이 데이터들이 말해주는 건 우주의 충돌들이 무작위가 아니라 어떤 궤적, 즉 의도된 방향성을 가질 수도 있다는 섬뜩한 가능성입니다. 자, 이제 시계를 45억 년 전으로 돌려봅시다. 시네스티아 상태에서 막 식어가는 지구, 그곳은 우리가 아는 푸른 별이 아니었습니다. 표면은 펄펄 끓는 마그마로 뒤덮여 있고 하늘은 증발한 암석가스로 가득 찬 그야말로 불지옥이었죠. 지구가 식으면서 대기 중에 수증기가 비가 되어 내리기 시작합니다. 수천 년 아니 수만 년 동안 끊임없이 뜨거운 비가 내렸고 마침내 최초의 원시 바다가 생겨납니다. 여기서 학계를 뒤집어 놓은 미스터리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생명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지구가 완전히 안정된 후에야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신 연구 결과들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지구가 식자마자 불과 42억 년 전부터 이미 지구상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이냐면요. 달이 만들어진 직후 여전히 하늘에서 거대한 운석들이 비처럼 쏟아지고 있는 그 시절입니다. 그런데도 생명은 시작됐습니다. 자연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만약 시네스티아라는 대폭발이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실험실의 멸균 과정이었다면 어떨까요? 기존의 모든 것을 태워 없애고 새로운 생명을 배양하기 위한 거대한 소독 작업 말입니다. 지구는 죽음의 별이 아니라 누군가 불을 지펴 끓이고 있는 거대한 생명의 냄비였던 겁니다. 하지만 실험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셨던 7번의 리센 이야기, 음모론자들은 이것을 관리자의 개입 혹은 대명종이라고 부릅니다. 지구는 생명을 잉태했지만
그 생명이 통제 건 불가능할 정도로 거대해지거나 정해진 방향과 다르게 진화할 때마다 하늘에서 심판이 내려왔습니다. 가장 유명한 리셋은 바로 6660만 년 전입니다. 거대한 소행성이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떨어졌습니다. 이 충돌로 당시 지구를 지배하던 공룡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죠. 하늘은 먼지로 뒤덮여 태양을 가렸고 식물은 말라 죽었고 먹이사슬은 붕괴했습니다. 말 그대로 문명의 강제 종료였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불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시 공룡은 1억 6천만 년이나 지구를 지배했지만 문명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덩치만 큰 포식자였죠. 진화의 막다른 길에 다다른 그 순간 정확한 타이밍에 충돌이 일어났고 공룡은 폐기 처분됐습니다. 그리고 그 멸망은 누군가에게는 기회였습니다. 공룡이 사라진 텅 빈 지구, 그 어둠 속에서 작고 약했던 존재들이 굴 밖으로 고개를 내밉니다. 바로 우리 조상, 포유류입니다. 관리자들은 뇌 용량이 더 크고 지능 발달 가능성이 높은 포유류라는 새로운 실험체를 무대 위로 올린 겁니다. 만약 그날의 충돌이 없었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건 인간이 아니라 진화한 파충류일지도 모릅니다. 시네스티아로 달을 만들어 지구의 환경을 세팅하고 수차례의 충돌로 이태계를 물갈게 하며 그들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구를 리셋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실험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우리를 만들고 감시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세 가지 소름 끼치는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지능의 수학입니다. 관리자들은 단순한 생명 활동이 아니라 고도의 지능과 의식을 가진 존재를 원했다는 거죠. 공룡은 패작이었기에 버려졌고 인간으로 이어지는 준하 개량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수준의 지능 데이터를 뿜어내려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가설은 감정과 에너지, 인간이 느끼는 공포, 사랑, 증오 같은 강렬한 감정 에너지를 수집하기 위해 지구라는 가혹한 환경을 조성하고 끊임없이 재난과 전쟁을 유도한다는 설입니다. 달은 그 에너지를 송신하는 중계기자, 우리를 가둬두는 울타리인 셈이죠. 세 번째는 시뮬레이션 우주론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돌리는 가상현실 프로그램이고 시네스티아나 대명종은 프로그램 업데이트 패치였다는 겁니다. 버그가 너무 많거나 진행 속도가 느리면 서버를 초기화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요. 2020년의 화구, 45억 년 전의 충돌, 42억 년 전의 생명 탄생, 그리고 6660만 년 전의 리셋. 이 모든 점을 연결하면 하나의 그림이 나옵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철저한 목적 아래 만들어진 선별된 8번째 실험체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인류를 보세요. 우리는 스스로 지구를 파괴하고 AI라는 새로운 지능을 만들며 우주로 나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과연 실험을 주관하는 그들은 이 모습을 보고 만족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통제 불가능한 오류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9번째 리셋 버튼에 이미 손가락을 올리고 있는 걸까요? 오늘 밤 달을 보며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 달이 우리를 비추는 등불인지 아니면 실험실 천장에 달린 감시 카메라의 렌즈인지요. 우리는 과연 이번 실험에서 합격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달이 인류의 뇌파와 호르몬을 조작해 우리의 행동을 통제한다는 더욱 기이한 증거들을 파헤쳐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다음 실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